혹시 어린 시절을 결코 벗어나지 않은 듯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약속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아다니며 정착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칼 융은 이를 가리켜 푸에르 에테르누스, 퓨어 이터너스 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라틴어로 영원한 아이를 뜻하며 피터팬처럼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꿈과 가능성의 세계에 머물기를 선호하는 어른을 말합니다. 이 개념의 기원은 흥미롭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특정 신들은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는데 큐피드와 디오니소스 같은 신들이 그렇습니다. 이 신들은 창조적인 에너지와 자유의 기쁨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한계와 의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두운 면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융은 이 원형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이는 성인기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좌절과 도전에서 벗어나려는 일종의 도피임을 관찰했습니다. 오늘날 이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흔해 보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기쁨과 영원한 젊음을 장려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즐거워야 한다는 압박은 성숙해진다는 것이 좌절과 책임, 그리고 심지어 실패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소셜미디어와 소비 문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악화시키며 헌신이 자유를 잃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벼움과 즐거움에 대한 추구가 대가를 수반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관계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전에 대한 끈기가 부족하면 커리어가 정체됩니다. 성인기는 꿈과 현실, 유의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며 바로 여기에서 영원한 아이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융은 성숙해진다는 것이 자유로운 영혼과 창의적인 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숙함과 균형 있게 통합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푸에르와 그 반대인 세넉스, 즉 지혜와 안정성을 상징하는 요소를 통합하는 것이 바로 성숙의 도전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취는 영원히 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세계 사이를 조화롭게 넘나드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하시고 산만해지지 말며 필요한 것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아이의 특성. 영원한 아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청소년기의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적인 성장을 회피하고 책임이 항상 멀리 있는 편안한 구역에 머물기를 선호합니다.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어머니나 부모 같은 인물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독립을 추구하는 대신 그는 돌봄을 받는 관계에 갇혀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그가 시간을 관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어려운 일이나 약속을 피하고 포르노, 비디오 게임, 그리고 다른 형태의 즉각적인 오락거리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에게 순간적인 안도감을 제공하지만 현실적인 도전 과제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더 의미 있는 목표들은 뒤로 미뤄지고 그의 시간은 일시적인 산만함으로 가득 차면서 미성숙함의 사이클이 강화됩니다. 문제는 가벼운 순간들이나 오락 활동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성인의 삶의 요구와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유시간을 재충전하고 더 큰 무언가를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대신 영원한 아이는 이런 쾌락 속에서 길을 잃고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즉각적인 쾌락이 노력과 개인적인 성장에서 오는 성취감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행동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감정적인 성장이 부족하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아이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안정된 연애 관계나 직업적 책임과 같은 진지한 약속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피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는 직업이나 관계에서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도 지속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그가 실패나 좌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는 도전을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대신 피해자 정신을 채택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가 외부 인물, 특히 어머니나 배우자에게 더 의존하도록 강화하며 자신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여 미성숙함의 사이클을 지속시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영원한 아이의 삶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실패한 시도들로 이어집니다.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는 불만족 상태에 갇히며 항상 누군가나 무언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는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숙의 과정은 노력과 때로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바로 이러한 과정이 삶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융에게 있어서 영원한 아이의 도전은 삶이 자유와 책임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가벼움과 창의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현실 속에서 균형 있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맡을 때만이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숙으로 가는 여정은 길고 항상 쉽지 않지만 그가 추구하는 의미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진정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가족 문제. 그러나 성숙의 과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에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폰 프란츠와 융은 종종 푸에르 에테르누스, 퓨어 이터너스, 행동의 뿌리가 어머니와의 친밀하고 정서적인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유대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융이 모성 콤플렉스라고 부른 상태가 형성됩니다. 이 역학에 갇힌 개인은 자율성을 발달시키기 어려워하며 어머니의 존재로부터 독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어린 시절을 넘어서도 정서적 의존을 지속하게 됩니다. 건강한 상황에서는 이 분리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전통적으로 아버지는 아이를 어머니의 보호 환경에서 이끌어내어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시켜주고 도전과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전환의 상징으로 성인이 되는 과정이 좌절과 노력으로 얻는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 가정에서 이러한 역학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신체적 또는 정서적 부재는 아이를 어머니와의 공생적 관계에 가두어 어린아이 같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실 세계로의 입문 과정이 없으면 어른이 되어도 남성은 어머니 또는 파트너나 친구에게서 자신이 스스로 찾아야 할 위안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의존은 완전한 성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순환을 강화시킵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부재할 때 분리와 성장의 과정은 방해받게 됩니다. 자율성을 장려하는 아버지의 지도가 없으면 젊은 사람들은 독립심을 키우고 책임을 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리더십과 롤 모델이 없으면 어머니의 존재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의 범위는 데이터에서도 나타납니다. 미국에서 남성의 17%만이 젊은 시절에 아버지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를 보상하려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만드는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그 결과는 과보호의 역학이 되어 그 의도가 선하더라도 결국 의존의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은 독립적으로 세상을 탐험하도록 격려받기보다는 안전하고 편안한 거품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가정 내 체류를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성인 책임에 직면했을 때의 불안감을 키우고 개인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도전과 위험을 피하게 만듭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에 대한 우리의 성찰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미성숙 상태에 대한 진정한 해독제는 책임과 독립성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도전과 좌절이 따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장애물을 용기 있게 대면함으로써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심리 분석을 통해 이러한 행동의 뿌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사고방식에 묶는 패턴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실용적인 조언을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인식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 규율을 연습하며 자율성을 격려하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의 목표는 푸에르 에테르누스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결단력과 지원을 통해 우리는 어린 시절과의 관계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바꾸고 자유로운 정신과 성인의 삶에서 요구되는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도전이지만 그것은 또한 발견, 배움, 자기 인식이 풍부한 여정입니다. 이제 이 여정을 받아들이고 진정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때입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저를 지원해 주시고 채널의 다른 비디오도 확인해 보세요. 폰 프란츠의 예측.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 머리루이즈 반 프란즈는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분석가로 칼 융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인간 정신의 원형과 상징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분석 심리학을 통해 꿈 해석과 동화 연구에서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인간 정신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폰 프란츠는 고대 신화가 어떻게 현대의 행동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으며 그녀가 다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성장을 거부하는 남성, 푸에르 에테르누스, 퓨어 이터너스 였습니다. 폰 프란츠는 이 현상의 확산에 대해 우려스러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특히 서구 세계의 남성들 사이에서 푸에르 원형이 더욱 흔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단지 개인 심리적 관점에 국한되지 않고 이 경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도 고려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요구가 복잡해지는 현대 세계는 많은 젊은이들을 불확실한 위치에 놓이게 하여 성인기로의 전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폰 프란츠는 많은 젊은이들이 재정적 안정과 삶의 목적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독립을 미루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남성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서적 불안정과 외부 세계에서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30대가 넘어서도 부모 집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녀의 관점에서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푸에르 에테르누스 원형의 깊은 발현으로 성숙에 따르는 도전과 좌절을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예측은 여러 방식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젊은 성인들이 존재론적 위기를 겪으며 일에서 의미를 찾기 어려워하고 장기적인 약속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상에서 성공에 대한 압박은 많은 사람들을 마비시키며 그들은 가족에게 의존하거나 큰 책임이 필요하지 않은 단기 활동에 몰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현대 사회의 반영이며 어쩌면 성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우리의 기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폰 프란츠는 이 현상이 사회 전체에 미칠 더 큰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만약 많은 젊은이들이 성인기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미성숙한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결국 집단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단지 개인의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세대가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벌어질 일들에 있습니다. 성숙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기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좌절, 도전, 책임을 성숙하게 다룰 능력이 부족한 지도자는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빠르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헌신과 규율이 부족하면 비전 일관성 없는 관리로 이어지며
공허한 약속과 복잡한 위기에 대한 해결 능력 부족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창의성과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비전, 정서적 안정, 그리고 끈기 있게 도전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 원형에 지배된 성숙하지 못한 세대는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너무 늦기 전에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가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성장을 장려하는 기회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신호입니다. 성숙은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도전적인 경험, 정서적 지원, 그리고 삶이 단순한 즉각적 쾌락을 넘어 노력과 목적을 필요로 한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대 문화는 꿈과 현실, 창의적인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맡겨 쇠퇴하는 세상을 넘겨줄 위험이 있습니다. 융과 폰 프란츠는 충만한 삶으로 가는 길이 이러한 대립된 요소들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젊은 정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숙과 책임과 함께 양육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이 두 축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개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꿈꾸는 법을 알면서도 행동하는 법을 알고, 진정한 자유는 성인의 삶을 용기와 지혜로 견디는 방법을 배울 때 성취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